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풍력발전은요, 역시 발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발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발전 용량에 비해 초기 건설 비용이 높습니다. 메가와트당 약 25억 원에서 50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 1기가와트 원전 1기 정도와 설비 용량이 비슷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할 경우 약 3조 5천억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만약 신고리 오르코기와 같을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100%의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바람이 안 불면은 0%로 에너지 생산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 환경 파괴를 동반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오마이뉴스에 걸려있던 사진을 좀 빌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있죠. 이 땅을 파헤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바로 풍력 터빈 설치에 필요한 일격거리를 고려할 때 1기가와트당 6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보통 3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터빈의 경우 풍력발전 날개의 지름이 약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람이 주로 오는 방향을 주풍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주풍 방향으로는 풍력발전기의 간격을 풍력발전 날개의 6배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6배, 6배, 6배 이렇게요. 그리고 주풍과 직각인 방향으로는 약 3배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지 면적이 약 66제곱킬로미터예요. 굉장히 넓죠. 근데 또 풍력발전 업계나 정부의 추산으로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풍력발전 업계의 주장으로는 1기가와트당 4에서 5제곱킬로미터만 있으면 된다. 물론 원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넓죠. 원전 0.6제곱킬로미터면 됩니다. 그래도 넓죠.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66제곱킬로미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은데 이게 뭐냐면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도로를 내고 풍력 터빈을 세울 공간을 만들 때 파헤치는 면적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파헤치는 면적만 기가와트당 4에서 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걸 감안해도요. 저는 이렇게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원인가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풍력발전 현황을 보면은요. 자, 텍사스의 경우에는 20.2기가와트, 아이오와주는 6.7기가와트, 오클라호마 시티는 6.6기가와트 등 전체 81.3기가와트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의 전력 생산량은 1년에 약 4,000테라와트시 정도, 우리나라의 7배가 조금 넘습니다. 자, 7배가 조금 넘는 전체 전력 중에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가? 바로 약 5.5%, 226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단점을 보면은요. 터빈 수명이 15년에서 20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12년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를 굴리기 위해서는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변속기는 5년 간격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관리가 까다로울 수도 있는 에너지원이죠. 자, 이 주된 운영 국가는 어디냐? 자, 미국은 얘기했고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56.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 설비 용량 110기가와트라고 했죠. 전체의 절반 정도가 풍력발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독일과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럼 이걸로다가 100% 다 공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얼마나 공급하고 있습니까? 전체 전력 생산량의 16.3%만 풍력발전소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이 16.3%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은 2017년도 1월 4주차에 독일의
전력 생산 현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풍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 부분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은 햇빛이 떠 있는 낮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 바람이 있어야지만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풍력 발전의 생산량이 이렇게 많을 때도 있고요. 태양광 발전이 또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둘 다 생산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이 둘 다 제로로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독일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자, 유럽은 이웃 국가하고 전력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는 날은 주변국에서 전기를 사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남아도는 날은 남는 전기를 판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국의 전력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북한과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이웃인 일본과 중국은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독일과 같은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 그림은 2002년도로부터 2017년도까지 독일의 각 에너지 부분별 설비 용량의 변화입니다. 지금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요 육상 풍력 발전 50.9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5.3기가와트, 바이오매스 7.4기가와트, 그리고 원자력은 현재 10.8기가와트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보기에도 굉장히 적은 것 같죠. 그러나 실제 전력 생산 분분을 보면은 원자력 아직도 전체의 11.7%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량 33.3%, 외견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합쳐서 약 2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독일이 이웃 국가와 전력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풍력발전기 운영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풍력발전기 화재 및 파손 사고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 2년 새에 화재가 3건 발생했습니다. 제주 우도 풍력발전소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태백 하삼이동에서 풍력발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고는 더 점점 늘어나겠죠. 그 다음 생태계 파괴 및 소음 공해가 있습니다. 이 소음 공해의 경우에는 육상 풍력 발전이든 해상 풍력 발전이든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된 규제가 좀 느슨한 편인데 스웨덴이나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의 소음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야간에 35데시벨 수준까지 낮추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느슨한 규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중금속 물질 및 유해 화학 물질의 배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형화할수록 터빈의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겠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영상은요. 풍력발전기가 쓰러지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풍력발전기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 지금 풍력발전기 주위로 새가 날아들고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부딪혀서 독수리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류들이 풍력발전기 날개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심한 날 마찰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화재 사고 빈번하게 발생하죠. 방금 전까지 3가지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사용에서 안전성 이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환경 이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 측면에서 봤을 적에 풍력 발전기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죠. 자, 친환경적입니까? 자, 풍력 발전기 날개에 새들 죽습니다. 그리고 화재도 나죠. 우리나라 특히 4월달, 5월달 건조기에 백두대간에 설치해 놓은 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은 여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상 풍력, 수중 소음 탓에 서식지에서 쫓겨나는 쟤들이와 친구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상에 설치해 놓은 풍력 발전기 역시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소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건설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육상 풍력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음 탓에 돌고래를 비롯한 수중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코 친환경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